지금 뭐 탄핵의 시계는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그러니까 어저께 공동 담화를 발표한 속내는 탄핵은 맞겠다라는 저인 것 같은데 이제 뭐 그 배경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어쨌든 탄핵을 저희가 예전에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어떠한 트라우마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탄핵이 주는 사회적인 파장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어쨌든 첫 번째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정부를 빨리 맞이하고 어쨌든 탄핵을 진행하는 것이 막 더 국민의힘을 더 좀 국민의 지지를 좀 받는데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탄핵을 진행하는데 어차피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그 시간 동안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진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고 얘기했던 그 기간을 잘 좀 계획해서 좀 스무스하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탄핵을 막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는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탄핵을 이렇게 계속 뭐 불성립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 너무 예를 들어 저는 반대해도 좋다고 봐요. 그건 뭐 본인 개개인의 소신이잖아요. 네. 저는 뭐 김상욱 의원처럼 들어간 다음에 반대 투표를 하든지 뭐 그걸 꼭 밝힐 필요도 없다고 봐요. 무기명 투표인데 뭐 국회의원이 뭐 밝히고 싶으면 밝히겠지만은 저는 뭐 개인적인 투표 결과를 밝히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탄핵으로 가는 게 막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탄핵을 네. 언제까지 저렇게 막아설 수는 없을 것이다.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부담이 네. 한동훈 대표한테 오거든요. 그건 국민의힘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은 대통령이 했는데, 그러니까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계엄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한 것 자체가 다들 잘못됐다. 이해를 지금 못해요. 네, 왜? 그거 자체는 잘못됐는데, 그러면 지금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 뒤 감당이라는 뒤 수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담이 국민의힘이 자칫 잘못하면 같이 쓸려나가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대통령과의 어떤 선절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좀 선을 긋고 갈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대통령이 빠른 수사로 인해서 대통령이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고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신에 대한 구속이 되게 되면 네. 그 사고가 이게 사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물리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네. 문제가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이 되는 것이니까 뭐 저는 어저께 한 대표와 한동훈 총리가 한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은 들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탄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가 빨리 돼야 되는데 탄핵도 그러니까 탄핵이 돼도요. 제가 아까도 뭐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예요. 근데 아직 새로운 뭐 민주당에서도 2명 추천을 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1명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현재 순간에서 탄핵이 된다 손 치면 일단 직무 정지가 돼요. 그 순간에. 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6인 체제에서는 저는 이걸 할 수 없다고 봐요. 탄핵 심리를. 그리고 특히나 문영배 지금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이 내년 1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5인 체제가 돼요. 지금 추가로 3명이 선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네요. 그러면 5인 체제에서는 심리도 안 돼요. 6인 체제는 심리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 심리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9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도 좀 시간이 소요가 될 거라서 뭐 탄핵 심판이 들어간다 해서 저는 뭐 빠르게 근데 이제 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할 때는 한 60 며칠 걸렸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한 90 며칠인데 대략 100일 잡았거든요. 그럼 저도 이번에도 100일에서 조금 더 넘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소 자체가 구성이 돼야 돼요. 일단 그 문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가더라도 그게 오히려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한테는 시간이 더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탄핵 안 될 거라 생각하세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봐도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법적인 책임이 너무나도 중차대하게 지금 따라붙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연 그냥 비상계엄만 선포를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만 선포를 했다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보수 내부적으로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잘했다고 하신 분도 계시니까 저는 그거 뭐 네. 그런 생각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싶지 않아요. 개인의 가치관과 판단을 그건 뭐 본인의 판단이니까요. 네. 근데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변호사 법적으로만 보면 지금 내란에 대해서도 지금 해당하냐 마냐에 대한 지금 논의가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네.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대선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다음 대선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무조건 뭐 당연히 지금은 모두들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더 많긴 하지만 꼭 100%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금 보수 진영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네. 굉장히 힘든 선거인 것은 그러니까요. 뭐 말해 네.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탄핵과 또 계엄령이 이 전국을 다 휩쓸어서 그렇지 요 진짜 저번 주만 보더라도 뭐 단계 사건부터 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진짜 그 여당과 정부 이렇게 하나로 그 여당과 야당으로 이제 친한과 친윤으로 해서 이렇게 쫙 갈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그래서 대통령이 그거 한 방에 다 날려버리셨어. 그리고 솔직히 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굉장히 무리한 거거든요. 민주당이. 그럼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건 탄핵이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모든 뭐 워낙 큰 이 비상계엄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해요.